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개장할 때 되니까 이렇게 뉴욕 증시는 고용 보고서 대기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로 1% 정도 내려갔는데요. 뭔가 야속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 좀 아쉬운 면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5% 급등에 만약 어제 우리 장이 열려서 다 같이 좀 흥분했더라면 오늘 괜히 네. 또 그 실망감을 더 크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분하게 여러 이슈들 정리하면서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거래일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어땠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양지수가 힘을 내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1%, 코스닥은 0.5% 상승했던 지난 수요일장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데이터 등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날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요즘 어김없는 패턴이죠. 금리의 하락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를 불러일으켜 옵니다. 그러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날은 결국 삼성전자와 2차 전지의 강세 덕분에 코스피가 1%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젠슨 왕과 워렌 버핏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젠슨 왕 쪽 이슈는 그날 아침 브리핑 전달드렸었죠. 젠슨 왕이 삼성전자 HBM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 정말 HBM을 받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뉘앙스를 한 번 더 풍겨줬습니다. 기존의 원론적인 얘기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만 이날은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서 2.8% 상승 77,400원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한 벤더사들의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네오셈은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며 22% 급등했고요. PSK홀딩스, 어버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강세 흐름 나타냈죠. 그리고 이 2차 전지와 삼성전자를 제하고 봤을 때는 포항 영일만 이슈가 계속됐습니다. 석유 가스 매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죠. 그날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던 액트지오사 박사가 방한을 했고 바로 오늘 7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거지며 장중 가스 시추 혹은 가스관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 나타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이날은 종가 부근이 거의 고가인 흐름으로 그 전날 27% 급등해서 1% 상승으로 상승분을 다 토해냈던 흐름과는 또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금리에 민감한 장이 전개되고 있다 보니 매크로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밤에 우리가 알게 될 미국의 고용 데이터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개별 섹터 뉴스 등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자, 2차 전지가 아직 물음표를 달긴 했는데 그래도 5월 말경부터 해서 나름 연속성을 띈 반등을 기록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5월 말경부터 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날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렌 버핏의 힘이 조금 있었습니다. BHE 리뉴어블 이 회사와 옥시덴탈이 리튬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전기차 섹터의 바닥이 나온 게 아니냐, 업황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부 형성이 됐습니다. 때마침 샌 리서치에서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21% YOY 기준 늘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GM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배터리 업황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작용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EU가 7월부터 이제 중국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반사의 기대감을 가졌고요. 6월 19일부터 유럽의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았습니다. 5월 말 신저가 경신했던 다수의 종목군들이 5월 말경부터 고개를 좀 돌리고 있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리튬 종목들 이날은 같이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반갑죠. 아직까지 이 연속성이 꾸준히 추세를 이룰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연속성이라도 충분히 반가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오랜만에 단기 랠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세적 반등은 아직이고 트레이딩 정도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6월 19일 있을 유럽 인터배터리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GM의 전기차가 잘 팔린 쪽으로 봤을 때는 GM 밸류체인을 이 정도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인터배터리에서는 차세대 소재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나증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전고체나 전구체나 이런 키워드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살펴본 내용인데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서 배터리용 핵심 소재 국가별 비중을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에서 조금 압도적으로 우리 대비 중국이 높은 곳이 딱 보이죠. 음극재입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배터리 공급망에서 흑연과 음극재가 공급망의 자립 부분은 최대 난관이다. 천연흑연, 인조흑연 모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립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셀 3사와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일단 비중국의 영역을 늘리려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흑연과 음극재 관련주로는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 태경비케, 한솔케미칼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에 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앞서 여기서 나온 또 종목들과 겹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올라가줄 환경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압축해서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 것인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큽니다. 잠시 후 2차 전지 내용 다뤄볼 거고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공급망 오랜만에 열어보는 것 같아요. 연초에 사실 새해 맞아서 이 배터리 공급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음극재 쪽도 있고요. 전구체 쪽도 이쪽에 자리하고 있죠. 공정, 검사, 자동화, 장비 쪽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시세적 측면에서 나름 제일 꾸준한 종목 중 하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PNT가 아닐까 싶습니다. PNT 같은 경우 올해 들어 상승률이 한 48% 정도 되더라고요. PNT는 또 전고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3월 7일에 방송했던 내용, 국내에서 인터배터리가 열렸을 때 전고체의 분명한 방향이다라며 칸노 류지 교수의 발언이 시장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이제 유럽 인터배터리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이쪽에서 전고체 관련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전고체 관련해서 앞뒤로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관련한 종목군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나왔던 하나증권에서 여기 고체 전해질 소재단 레이크머티를 같이 언급을 한 거고요. 장비 쪽에서는 PNT, 하나기술, CIS 등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관련한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PNT를 좀 뒤따라가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비단은 PNT 대비해서 CIS나 하나기술 등은 못 갔었기 때문에 만약에 섹터가 관심을 받는다면 함께 갈지 지켜보시죠. 자, 배터리 장비 부분은 미래에셋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저희가 3월경에 같이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고체를 생산한다면 배터리 장비사들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해서 전극 공정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조립 공정에 프레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리고 활성화 공정 일부 포메이션 에이징 공정이 소멸된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1, 2번에 해당하는
쪽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조금 다뤄보겠고요. 2차 전지 쪽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대왕고래 이슈가 되겠죠. 포항 영일만에 가스와 원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다음 스텝, 후속 테마가 발굴되죠. 이날은 가스, 원유, 시추 케이싱에 들어가는 시멘트주가 후속 종목들로 빠르게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주유소 혹은 가스관, 밸브, 기자재 쪽 연결될 수 있을 법한 범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시추나 시멘트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더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PTS나 시멘트 혹은 상상인더 이런 종목군들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대장은 테마내에서 시총이 큰 한국가스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 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테마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워야 하는지 뜨거워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특정한 테마가 나와서 시장에 강력하게 수급을 빨아들이거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 종종 봤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생각나는 게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통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다가 주도적인 방어체가 있습니다. 정부나 학계요. 지금은 이 대왕고래는 정부 측에 이슈 방어가 있는 거고요. 초전도체는 학계 쪽에 이슈 방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종목의 상승률과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좀 평정심을 찾기가 어렵죠. 초전도체도 막 생각이 나면서 지금 대왕고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높은 이슈 파급력을 갖고 있고 포모를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합니다.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맞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괜히 뒤따라 가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그 변동성을 보면 차갑게 이성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경제성 논란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고 워낙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멘트에 대한 민감성,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따라가야 할지 참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은 일단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이 영일만 경제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7일 기자회견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게 라고 예고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S&P 측에서 한국 유전 탐사 실현 어려워라는 언론 보도가 같이 나왔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면 좋은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새로운 언론 보도가 추가된 건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과거에 이거 조사해봤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철수했었어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에서 또 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을 하죠. 산업부에서 우드사이드 유망 구조와 단계 이전에 철수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단독 뉴스로 자원개발 예산을 늘린다 혹은 TF를 조성했다 이런 소식 등이 전달되고 있어서 정부 측에서 굉장히 강한 방어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섹터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볼게요. 이 섹터 내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종목은 상장 이후 25년 만에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이슈가 등장했던 그날 29% 올랐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드린 대로 27% 급등해서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조금 변동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는데 그 다음날이었던 지난 마지막 거래일 11%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고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종목이 더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에서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6월 5일 기준으로 시총이 4조가 넘었습니다. 유동시가총액 1조 7천억 원이 됐죠. 그러면 1조 5천억 원 이상일 경우 MSCI 편입에 대한 나름의 안정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8월 MSCI 리뷰는 7월 중에 7월 말에 한 10거래일 중 랜덤한 날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시총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능성은 있으나 리뷰 시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에 이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이 시총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이 돼줄지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 결정은 8월 중순이고 인덱스 추종 자금은 8월 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대 갖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페낫꽤 추억을 소환했죠. 한국가스공사 이전에 앵템, 금양, 에코프로, 머티, 두산로보, 페낫계 종목들 굉장히 모든 분석을 무시하고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거겠죠.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 이평선 5일선을 유지하는지 체크하자라고 첨언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뉴테마가 등장하고 2차전지 쪽이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전력 설비 쪽이 빠졌는데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화장품도 이날은 밀려났죠. 그런데 다이소 테마로 불리는 토니몰이나 VT는 이날은 또 추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한 조정일지 아니면 이제는 아픈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하락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전력 종목들에서는 전선 종목들 차트가 조금 깨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 하나증권에서 업종 순환매 속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중국의 수출 호조나 월 수출액이 좋은 거, 수출 국가가 확대되는 것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고요. 유통사, 브랜드사, ODM사 모두 업황이 좋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화장품 밸류체인 여기서 노란색 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증권에서 그래도 선호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썸케어 쪽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폭염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폭염 예보 경보가 세계 각국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썸케어 모멘텀이 죽지 않는다면 계속 지금의 기회로 봐서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한국콜마가 썸케어 관련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일단 그 종목을 체크해 두고요. FDA 원료 모멘텀 안고 있고 썸케어 쪽 같이 잡고 있는 선진 뷰티도 이제 시세의 흐름을 체크하는 용도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뉴욕장 이슈로 들어갑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표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죠. 조일주 구인 건수 둔화 이슈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의 신규 채용 부진 거기다 밤사이 추가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의 최고를 기록한 점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금리 인하를 자극하죠.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곳이 속속 생깁니다. 캐나다에서 4년 만에 금리 인하, 그리고 ECB가 5년 만에 금리 인하, 물론 매파적 인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인하할지 모른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나왔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금리를 낮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하회하는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CME 패드워치상 9월 인하 확률이 일주일 사이에 꽤 많이 올라온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의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 지표가 더 부러진다던가 생각보다 너무 최악으로 나올 경우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에 대한 걱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침체 우려 분위기로 시장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는 서비스 PM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인데 어떻게 나올지 경제지표들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자, 빅테크는 쉬는 사이에 애플이 연속 강세를 기록했었고 엔비디아가 사상 첫 3조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 속에 코인 쪽 시장 괜찮았고요. 골드만삭스는 애플과 테슬라의 단기 상승을 기대한다. 수급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쉬었던 날 첫날은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완벽했던 하루였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반도체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있는 모든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시세를 연결받지는 못했었는데 일단 이날은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 돌파하며 시총 2위를 기록했어요. 5% 올랐고요. TSMC 6%, ASML 9%, 최신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새로운 칩을 발표했고요. 당연히 새로운 뉴 칩들, 장비주들을 자극하면서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장은 이 시세를 좀 받아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도 조금 있었고요. 내일 있을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데이터에 대한 경계감도 조금 짙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는데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금리 인하가 돼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은 원자재 쪽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구리와 은의 가격이 상승했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머스크의 대형 우주선이 스타쉽이 4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70분 비행 후 무사 귀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자,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 특징주는 일단 엔비디아 넣어봤습니다. 계속된 상승을 기록했다가 오늘 새벽엔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관련한 뉴스가 있었고 젠슨 왕이 3월에 60만 주를 매각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 정도 빠지다가 오히려 분할 이후에는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는 이날 올랐습니다. 사이버트럭 생산과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하반기 기대 분석 자료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니오는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급락 흐름 나와서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조금 달랐다라는 점. 종목으로는 룰루레몬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전거래일에 시간외 실적 내놓고 가이던스도 상향하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고 중국 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래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급등 흐름 보였고요. 마감으로는 4%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룰루레몬 이런 레깅스 쪽, 요가복 쪽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안다르 에코마케팅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제2의 룰루레몬이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일단 관련주로 체크하고자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뉴욕장 살펴보면 그 전 거래일과 온도차가 조금 명확했죠. 요 끝난 대로 요걸 받아가지고 저희 장이 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다음 주 FOMC 고용 데이터를 앞둔 상황이어서 조금 관망세도 짙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액트지오 기자회견 있으니까요. 관련한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미국에서 폭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 가정용 ESS, 이렌텍 이런 연결고리도 일단 넣어봤습니다. 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뭐 연결고리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려아연, 영풍, LS, 은 관련주로 찾았고요. 5월에 중국 굴삭기 판매 서프라이즈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성TC, 모처럼 이 종목을 이야기해보네요. DY파워, HD 현대건설, 기계 등등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꿈의 배터리라는 바이폴라 개발 본격 착수한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는데 이 바이폴라가 뭔가 했더니 전고차 배터리 셀 안에 전극을 여러 개 적층해서 전압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전고체 관련한 뉴스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비아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인 전기차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기 상용차는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20일경에 뉴스들을 뒤져보니 비아디 전기 승용차 국내 딜러사를 모집했는데 흥행이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결국에는 비아디 전기 승용차가 국내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을 쉽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비아디와 협력 관계인 셀로메드 그리고 GS 글로벌 기존의 국내 비아디 전기 상용차를 판매했던 업체여서 넣어놨고요. 오늘 일정으로는 미국의 고용, 중국의 무역 수지 데이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로 준비해봤습니다. 6월에는 확실히 제약 바이오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스코 끝나고 나서도 학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시간 6월이다라는 말씀을 5월 30일 또 보기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학회 모멘텀이 정말 줄지어서 나오고 있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아스코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이어서 미국의 내분비 학회도 있었었고요. 바이오 USA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제 나오고 나서 중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참가를 하지 못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형 제약사가 참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모두 다 좀 지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종의 센티멘트가 회복이 됐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성장주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한 번 더 봐도 되는 시점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초록 발표 앞두고 아스코 행사 앞두고 관련한 종목들 많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이 났다고 해서 이제 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 바탕으로 해서 상업화가 될 수 있다. 기술 이전 체결부터 여러 가지 이슈까지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라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학회 일정 중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한 양행부터 해서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HLB까지 여러 가지 기업들 참가를 했었고요. 6월 3일부터 5일까지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이 기간 동안에 28% 정도 올라갔습니다. 5월에 MSCI 편입 거기다가 아스코 쪽에서는 머크가 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강조를 했는데요. 이미 알테오젠은 머크와 함께 키트루다 SC 제형의 독점 사용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까지 될 거다라는 게 부각이 됐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내분비 학회 쪽에서 말단 치료제 관련한 연구 결과 발표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죠. 이게 올 연초에 2월에 기록했던 7,500원이라는 주가 대비해서는 무려 244%나 올라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한양행이 16% 올라갔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3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등등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봤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은 이번에 레이저 티밋과 아미반타납 시장의 침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는데요. 정맥주사 제형에서 이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면서 투약 시간이 5시간에서 무려 5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숫자이기도 한데요. 렉라자 승인부터 해서 앞으로 마일스톤 수령 거기다가 생존 기간과 관련된 이런 결과들이 발표된다라는 걸 좀 봤을 때 렉라자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하나증권에서는 2조 5천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내기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ADC 후보물질 관련해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했는데요. 엔허투와 유사한 효과를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재발 고형암 환자에게서는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AB온 같은 경우에 바바메킵 관련해서 뇌종양 환자에게 투여할 때 90% 이상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오 USA 쪽에서는 지노맨 컴퍼니가 굉장히 또 좋은 기술 수출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5월 말 시가총액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금액에 달하는 계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들의 주가는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회 이벤트가 그만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요. 미래에셋에서는 6월에 여전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의 FDA 허가가 8월 이전에 거의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ST팜이 원료 생산하는 제로네 이메텔스테트 FDA 허가 일정도 6월에 다가옵니다. 거기다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질환의 최대 규모 학회라고 볼 수 있는 ADA 2024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글로벌 기업들 본다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등 있을 거고요. 국내 기업들,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한미약품이나 동아 ST, 펩트론 같은 쪽에서 전임상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라서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일라이릴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쪽이 4월에 좋았고요. 5월에도 괜찮았습니다. 거기다 6월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분야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치과 쪽에서는 임플란트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살짝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개선 여력이 높은 치과용 임플란트 비중이 높은 쪽, 특히 가격 하락이 안정화되고 있는 중국 비중이 높은 쪽, 덴티움 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미용 쪽은 사실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소모품 중심으로 견조하게 외형 성장을 나타냈었고 토탈솔루션에 근접하고 경영권 자체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용기기 기업들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셔도 클래시스가 나머지 종목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 역할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관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가 아무래도 감소하면서 주력이었던 제품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됐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코로나 키트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출의 총이익률도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즌 체크해보자 얘기하고 있었고요.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견조한 실적과 함께 AI 솔루션 신사업을 개시한 인바디를 탑픽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진정한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키워드 좀 나눠봤어요. R&D 키워드 쪽에서는 ADC 중심의 트렌드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ADC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9년쯤에는 약 430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쪽은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대부분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크로 키워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반기 미국의 대선이 되겠죠. 타 국가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 좀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또 대중국 제재까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봤을 때 글로벌 성과가 좀 돋보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유한양행, 셀트리온, 바이오텍 중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결과들 발표할 예정이라서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이투자증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는 제약 바이오 정말 사야 될까요? 학회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고요. 신약과 실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탑픽과 함께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커의 또보기, 또보기입니다. 5월 31일에도 6월 3일에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6월에 정말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나스닥 상장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웹툰 엔터의 나스닥 증권 신고서 제출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빠르면 6월, 7월 중에 상장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최근에 라인의 야후 관련된 이슈 불구하고 상장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적정한 시가총액 거의 5조 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웹툰주들이 수요일날 정규장에서는 좀 편차가 있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워낙에 잘 올랐다 보니까요. 하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미스터블루가 9%가 넘게 올랐죠. 거의 상한가 근접했는데 미스터블루의 자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MMORPG 에오스 블랙의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달 중에 이제 정식 버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랐고
아이랩과 DNC 미디어, MBT까지 완전히 이 네이버 웹툰 쪽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펄어비스도 이제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개별주 종목까지 저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금요일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뉴욕 우리가 쉬는 사이에 하루는 엄청나게 좋은 시세. 하루는 이제 고용 데이터를 앞둔 경계감 좀 짙게 나오면서 네. 엔비디아가 1% 정도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같이 좀 고민해 주시죠. 금리 인하의 당위성 같은 경우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 높아지는 상황 안에서 시장은 고용 보고서까지 좀 확인하고자 하루는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시장에서 지금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가격 지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죠. 이 부분이 4.5% 이하로 나타날 때는 성장주에게 유리하고 네. 지금은 4.287 정도 그 하락 같은 경우가 뭐 가파르게 나타나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지표를 확인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장주에게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말경부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성장주에 민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와 2차 전지 같이 일어납니다. 바이오는 사실 그동안 개별주의 강세가 계속 있었으니까 또 학회 이슈가 있었으니까로 좀 빼놓고요. 2차 전지의 반등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 반등이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에 활용하자라는 게 하나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이번 반등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월별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볼륨 회복 같은 경우가 좀 더디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계절성, 일회성까지 좀 더해진 네.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데이터 회복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가 있냐 없냐 부분인데 우리가 뭐 한 2025년 기준으로 실적을 많이 봤었죠. 작년에는. 네. 그 정도의 실적 예상치와 뭐 지금의 이제 가격의 단가 회복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20조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가격 메리트 또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전기차 판매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1분기 중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한 4.3%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할 때 뭐 주가가 빠져 있으니 긍정적인 데이터만 대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판매량의 증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기다리던 부분의 데이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에 그러면 반갑게 여기면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셀일까요? 아니면 양극재일까요? 최근에는 약간 음극재 쪽으로 많이들 주목하고 있고요. 대주전자랑 뭐 포스코 퓨처엠 요거 꽤 많이 거론됩니다. 아니면 이제 PNT 같은 장비주로 집중을 해야 될지. 저는 소재 쪽이 유리하다라고 소재.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대주전자 재료에서 발생을 했고 네. 그러면 증설을 단행해 주면은 주가의 상승의 속도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소재 쪽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제 뭐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수주를 좀 추가로 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뭐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도 좀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와 연결해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보통 한 10배 정도까지 빠져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수주가 나오는 상황 안에서는 좀 반등이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이 뭔데요? PNT 같은 경우가 PNT?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하나기술.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좀 올라오는 상황에 있고 CIS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사 밸류체인 공정에 보면 장비사, 뭐 PNT, 하나기술, CIS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비단의 대장들 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소재에서도 앞서 대주전자재료의 볼륨이 커지면서 이렇게 다른 쪽도 같이 볼만하다라는 점, 일단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긍정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금리 이슈에서 뭐 제약바이오 빠질 수 없고 학회 모멘텀, 개별 이슈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알테오젠의 시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SC제형의 글로벌 트렌드, 이거 저희 집중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네,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이게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경우가 그냥 매년마다 있어 오는 점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글로벌 회사 협력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 정도 허들을 넘어서면 추가로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키트루다 중심의 SC 제형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 SC 제형의 플랫폼을 적용할 만한 약품들이 더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주가가 신고가 났고 뭐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왔기에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아직 충분히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좀 긴 사이클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 변화의 시작이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가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너무 좀 서두르지 마시고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SC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일까요? 네, 그렇기는 한데 알테오젠의 무게를 더 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른 기업 쪽으로 분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뭐 키트루다 중심으로 SC제형이 나가면서 기술력에 대한 겸증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알테오젠의 무게를 더 가중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으로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트렌드의 시작점으로 알테오젠의 무게 더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개별 종목들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은 눈에 띄는 두 종목을 골라봤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3거래일 동안 뭐 좋든 나쁘든 이슈가 됐었습니다. 산유국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방어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테마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약간 MSCI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은 상황이에요. 네. 이거 대응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보다 이 검증에 대한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 확실성 이 부분을 놓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초전도체 때도 그랬고요. 초전도체와 비교해서 이 가스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연말로 남아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응은 계속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이게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0% 인수공급이 하는 그 주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무게는 두는데 주가 변동성은 좀 다른 업종보다는 다르게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변동성이 감내 가능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참여를 해도 되는 하나의 재료 무게가 있는 테마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거기서 막 시추 종목들 일단은 뭐 경제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추를 한다고 하니 시추 종목들 해서 시추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쪽으로는 혹시 보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매매는 해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해양시추 쪽으로 저희가 드리십 같은 경우로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가스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될 때 이제 그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좀 강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작은 종목, 뭐 지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를 보고 있기도 한데 그런 네. 거는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가 아직 반응 안 한 건설주,
같은 경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삼성 E&A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동반해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더불어 관련한 전략을 나눠봤고, 펄어비스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네. 들려와서 시간의 상황과 같습니다. 펄어비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우리가 과거 2021년에 판호 획득을 했을 때는 판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20% 정도의 기본 주가 상승은 나타났어요. 그 부분을 대입해 보면 20% 정도의 기본 상승은 있을 수 있고, 네. 지금의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게 유리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 시프트업 상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주가들이 작은 종목들은 대부분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점에 무게를 두고 기본 20% 상승은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상승 여력 20% 정도 내다보고 펄어비스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님의 종목은 무엇인가 봤더니 코미코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코미코. 네. 네, 코미코 왜 예뻐 보이십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2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우리가 종목이 지나치게 떠 있거나 아니면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모멘텀은 없는데 주가 메리트만 있으면 크게 매력이 없다 보니 좀 바라보는 종목 안에서 코미코를 갖고 오게 되었고요. 핵심은 감산 단행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들, 랜드, 디램의 영향을 받는 부품, 소재,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하반기까지 쫙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텔량의 실적 개선을 놓고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코 세라믹스의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이 부분이 미코의 코미코의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체력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이상까지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둡니다. 매수가는 85,000원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더해졌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한 체력을 갖고 있고, 손절가는 78,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미코 살펴주셨고요. 저희 화장품 AS 받을게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 종목 얘기 주시고 상승률이 참 좋았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화장품 섹터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고 스토리는 여전한데 부담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30% 이내 정도의 조정, 그 정도는 수반될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마 2분기 실적 기점으로 또 데이터가 나올 때는 주가 반등들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토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선진뷰티나 잉글루드랩, AS텍 다 좋은 상승률인데 이거 보유하다가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익 챙겼다가 더 빠지면 살까요? AS텍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오버행 이슈도 네.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주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님 오늘도 고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